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구입니다. 자, 이 반짝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나타나겠네요.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만 한낮엔 4도까지 오르면서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공기도 깨끗하게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야외 활동하시기에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만큼 화재 예방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원주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서둘러 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모집하고 있는 대학생 관광 소프트워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사랑 상품권이 이달 말부터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된다고 하네요.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2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3일째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규모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와 신속한 검사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가운데 북한 식량 지원의 파트너십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어제 평창 평화 포럼에서 WFP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북측 식량 지원을 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도는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선 샘마루 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에 개교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샘마루 초등학교의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장마와 집중호우, 암석 발견 등으로 일부 공사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 개교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서원주역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 서원주 또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서둘러 한다라는 목소리가 원주시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의 황기섭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의 황기섭 의원입니다. 예. 지난달 27일이었나요? 예. 27일 그 원주시 의회에서요. 5분 자유반을 통해서 이 서원주 역세권의 개발을 서둘러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그 지난 1월 5일 원주 예전 복선철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원주역하고 원주역에서 이제 열차가 승하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역사 주변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한 입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좀 한다래도 그게 10여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역사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래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역세권 개발은 그런데 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 구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예. 지금 원주역의 경우가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남원주역이었죠, 기존에. 예. 예, 기존 남원지역이.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2015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입주할 것까지는 앞으로 2, 3년 더 걸리니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10여 년이 걸리는데 서원주역 같은 경우 전혀 지금 이제 뭐 기본조사 정도 할 정도니까 예. 향후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그렇죠.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서원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제 원주시에서는 복합형 기업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예, 예. 벌써 꽤 되었는데요. 예.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원주시에서는 이제 소원지역사 개발보다는 이제 간현 쪽에 관광지도 있고 또 저기 소원주 IC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소원 지정면 일단 한 1,100만 평 정도 그 대단히도 한번 그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 예, 소원지역사 같이.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30년도까지 추진할 걸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 계획도 이제 그 원주시에서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이게 결과가 나와서 또 앞으로 그걸 또 검토해야 되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 국내에 민간자본 유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예. 결국 또 서원지 역세권 개발이 이러한 어떤 큰 틀에서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시지만 원주시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그쪽에 그 글로벌 테마파크에서부터 네.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네.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아하. 이게 원래 투자가 대단히 1,100만 평 정도 되고 네. 사업비도 상당히 들어가니 2조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투자가 생각보다는 어렵겠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그 기존의 이 복합형 기업도시 추성 사업이 좀 규모가 너무 크고 예. 투자 좀 가능성이 좀 약간은 좀 회의적이다. 차라리 좀 독립적으로 서원지 역세권 개발만 좀 자체적으로 따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한다면 서원지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간단하니까. 예. 근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원지 역세권 개발하고 관현관광지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네. 같이 좀 해야 되는 이런 큰 과제를 갖고 움직이는데 여하튼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 이용이 불편이 많으니까 우선 개발을 좀 촉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보통 예. 그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세권이 한꺼번에 3개가 생겼어요. 남원지역 기존 인제 원주역 역세권이죠. 예. 또 만종역, 또 서원지역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남원지 역세권과 만종역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고요. 이미 뭐 작업 중입니다만은 이게 한꺼번에 3군데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미 이제 원주역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개발이 앞으로도 이제 뭐 준공이 되고 이제 시작이죠, 예. 그냥 시작이 되니까 네. 거의 이미 된 거고 만종도 이제 지난해 연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일단 했으니까 네. 이 규제도 가능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조금 만종은 조금 좀 여건이 좀 안 좋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서원지역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예. 계획을 추진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해야 되고 이미 이제 우리가 여주 원주 복선 저기 전철도 2024년도에 개통되고 통과돼야 되니까 서원지역 개발은 뭐 서둘러야죠. 네. 이게 또 집중과 전략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선거 전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그 선거의 이슈도 되겠지만 그 지금 기업 도시에 지금 상주하는 인구가 2만 6천 명이 있거든요. 네. 3만 2천 명이 나오고 문막도 1만 8천 명이 정도 되니까 어찌 됐든 그쪽에 상주에는 4만 6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소원주 역사를 이용하는 주 고객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차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발이 앞으로 좀 가시화돼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역세권 개발 본격적으로 좀 그 일정을 잡는다면요. 이게 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주시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고 대단히 1,100만 평 속에 이속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기본 계획하고 용역 추진한 게 금년 9월에 나와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 큰 틀에서 보고 뭐 투자자 유치 과정이나 제안서 접수하거나 이럴 때 일부 쪽으로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전체 하는 것보다는 이거 좀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9월에 용역 결과 나오고 계획 잡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방선거 넘기고 다음 집행부였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기본 이제 밑그림은 이제 현정 해주니까 원주시에서 예. 차기라도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모토로 해서 계속 확대해서 좀 제안해 받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2조 원 투자인데 이게 어디가 뭐 쉽게 뭐 접근하지 않겠지만 제안서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검토하다 보면은 좋은 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 어떤 뭐 밑그림도 그리고 또 발전 방향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제 그림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발이 예. 된다면 좀 어떤 식으로 구축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부분별로 한다 그러면은 여하튼 소원주 소원주 IC 쪽에 네. 그쪽에 뭐 대규모 물류단지 이런 걸 좀 하고 간영광학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하고 연계된 거 하고 네. 또 이제 소원주 역사하고 이렇게 부분 파트별로 할 텐데 그런 자세한 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수립을 하니까 네. 그런 기본 계획이 용역의 금년 9월쯤 뭐는 큰 틀에서 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결국 이제 지형을 웬만큼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기업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또 소원 지역이 이제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중간에 어떤 그 공간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또 소원주 IC 같은 또 기업 도시 위쪽이고요. 예. 큰 틀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어떻게 연계시킬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뭐 원주시에서 간연 관광지를 종합 개발을 해서 금년 가을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1차 준공이 돼요. 이제 그런 거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를 맞물려 있는데 금년 가을에 우리 그 간영 관광지가 네. 어느 정도 되면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어떤 취지인지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황기섭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매년 일반 시민들을 대해서는 관광 소프트웨어를 모집해서 원주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해 왔는데요. 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역시 홍보 활동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죠. 이 관광 홍보 또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관광 소프트웨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원주시는 매년 SNS를 활용한 지역 홍보를 위해서요. 관광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집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죠. 네, 원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여행 서포터즈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위해 일반인이 서포터즈로 참여해서 직접 체험해보고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홍보 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해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원주시는 관광 홍보를 위해 매년 SNS 서포터즈와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서 블로그나 영상으로 원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SNS 서포터즈 30여 명이 매년 활동하고 있고요.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만의 시각으로 원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고 개성 방안과 홍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관광정책과 김민정 관광 마케팅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는 원주 관광 홍보에 관심이 있고 SNS 운영을 활발히 하며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면 원주시 관광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물론 SNS를 활용한 관광 소식 홍보를 비롯해서 팸투어와 워크숍을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대학 내 원주 관광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주 관광 홍보 및 소통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팸투어와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SNS 콘텐츠 제작 등 총 532건의 활동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맛집,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등 원주의 빼어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이 선정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다음 달 17일까지 원주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해줄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광 홍보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선정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원주 지역 관광지의 취재 활동을 통해 원주시 관광 홍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고요. 또 원주시 관광 홍보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체험해보는 주요 관광지의 팸투어와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지원자가 그동안 운영해온 SNS 운영과 콘텐츠 제작 능력을 심사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연말에는 우수 서포터즈를 표창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난해 활동한 홍우림 우수 서포터즈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답사해 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제 원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발행해서 학과 SNS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이제 원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서 함께 올리는 그런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올림과 동시에 막 원주시에 이런 관광지가 있었냐, 이런 축제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 SNS를 보고 직접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특히 용수골 양귀비꽃 축제가 가장 많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TV나 기성 언론에 나오는 소식은 이미 구문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더 많은 정보를 바로 SNS를 통해서 접한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SNS를 활용한 그 홍보 활동, 이게 정말 잘만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큰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주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마다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제작해 관광지를 홍보하고 SNS 캐릭터를 제작해서 지역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특성으로는 공유 기능에 의한 정보의 확산력인데요. 사용자의 게시물을 팔로워들과 공유해서 정보 확산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공유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 이용자 중 영향력이 높은 사용자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SNS를 활용한 지역 홍보를 위해 매년 서포터즈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치악산 꿩 설화를 모티브로 한 꽁들이라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앞으로 관광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학생 서포터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함께 대학 증명서를 원주시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관광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 아시죠? 이 종이 상품권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 상품권을 앞으로 이달 말부터는요,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경제진흥과의 정지훈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정준입니다. 예. 자, 원주사랑 상품권 이미 뭐 오래전부터 발행이 되고 있었죠. 이 종이 상품권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권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카드형 상품권을 이제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련되었고 좀 먼저 개요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은 그동안 종이형 상품권만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이제 명칭은 원주사랑 카드로 이제 충전식 선불 카드형 상품권입니다. 네.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체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체크카드가 이제 자기 이제 계좌에 돈이 있어야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뭐 네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전자식으로 예. 충전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전을 해서 이 네. 카드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뭐 이달 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달 말 26일부터 발행하게 되는데요. 예. 네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는 발행 목표를 15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150억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변동폭도 있는 겁니까?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150억 원으로 규모를 잡았고요. 네.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상황 봐서 네, 맞습니다. 유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인데 네. 15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계속 규모는 커질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카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충전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좀 궁금한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원주사랑 카드는 운영 대행사라고 해서 한국조폐공사하고 NH농협은행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조폐공사에 지역 상품권 전용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카드 신청도 하시고 또 신청을 하시면 집으로 이제 우편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충전도 이 앱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앱을 사용하실 수 없는 계층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예. 또 충전도 농협에서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뭐 연회비라든지 뭐 발급 수수료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오로지 그 거래만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4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이요? 예, 월 40만 원, 연간으로는 40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혜택도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 가맹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상품권이 간현관광지하고 원주 중앙시장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좀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맹점 확보가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이 가맹점 확보를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 가맹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에서 원주사랑 상품권을 치시면은요, 원주사랑 상품권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그 해당 사이트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가맹점을 등록을 안 하시면 이 상품권 유통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유통되기 전에 가맹점 가입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맹점은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어느 상점이든 가능하시거든요. 대형 마트나 유흥주점 이런 곳은 안 되고 이제 그 가맹점 등록을 통해서만 유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뭐 계속해서 그 가맹점 이 가입을 받고 있는데 목표는 네. 이제 몇 군데 정도가 이제 가맹점 가입이 이제 되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한 1,600개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 사용자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셨는데요. 최소 10,000개 정도는 돼야 그
카드 사용하시는 환경과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10,000개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가맹점 모집도 되고 어느 정도 뭐 쓸 수 있는 것들이 실용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네. 이번에 또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출시 기념으로 아주 뭐 대폭 할인폭도 준다고 했는데 네. 어떤 혜택들이 현재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확보된 저희가 목표로 했던 15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 10%로 할인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금방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이제 판매되는 그 상황을 봐서 계속 이제 국비나 뭐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 소비자들에게는 10% 할인. 예, 할인을 정리.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럼 그 금액 차익은 뭐 지자체에서 보조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국비가 8%고요. 네. 시비 2%로 이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50억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상 판매가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요. 국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 소득 공제 부분이라든지 뭐 기존 네네. 체크카드가 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인센티브가 이제 사용자와 가맹점 어떻게 네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용자에게는 10%가 할인되는 거니까 개인별로 그만큼 이제 지원 드리는 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 소득공제 말씀하셨는데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만큼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일단 원주산업 카드가 시중에 유통이 되다 보면 이제 매출이 늘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도 저도 저렴합니다. 예. 현재 그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당장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경제진흥과의 정지훈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